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중인데요. 어제 어, 하남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정말 배우러 오신 분들 모두가 이제 나름 더 이상은 기존의 치료 방법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이제 FI를 배우러 오셨고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F1을 이미 저희 엘코에서 배우신 분들이 강력히 추천해서 이제 저희 엘코로 배우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나마 좋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배워보라고 추천해줬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치료 경력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이제서야 FI를 알게 됐다라는 것은 치료사들의 그런 경쟁력인 부분에서 상당히 정보 수집력은 많이 떨어진 거다라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고요. 아마 지금도 그냥 내가 해왔던 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별 부담 없고 뭐 케이스 뭐 하루에 뭐 네다섯 개 하니까 그걸로 뭐 10만 원, 10몇만 원 받으니 그냥 그걸로 20일 일하면 얼마 벌고 주말에는 그냥 친구들 만나서 커피숍 다니면서 뭐 그렇게 보내면 뭐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진 치료사들도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냥 뭐 편의점 알바하고 거기에서 뭐 모은 돈으로 주말에 뭐 나의 그런 여가 생활을 하겠다 뭐 그거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 치료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사회에서 어떤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 아동들이 오는 거라면 정말 어 시급이 낮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최상의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그 치료사란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치료사들에게 정말 많은 얘기와 간곡한 부탁과 꼭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지막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하나도 안 할 거다. 하나도 안 지킬 거다. 그런데 2, 3년 지나서 내가 왜 또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 때에 아마 내가 했던 말들이 번뜩번뜩 떠오를 거다. 그때마저도 안 하면 정말 치료사란 직업을 해야 될지 고민해봐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정말 또 하나의 이제, 선생님 중에, 자신의 아이가 나름 학습이나 이런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뒤늦게 이런 치료사란 직업을 공부하면서 갖게 된 분이 계셔서 이제 이래저래 제가 얘기를 듣다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는데 정말 저는 카페에서도 얘기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얘기하지만 학습 치료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파는 센터장들이나 그런 상품의 자격증을 만들어서 주는 뭐 교수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나 정말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이런 학습을 뭐 이렇게 시켜봐라. 근데 학습 치료라는 것을 과연 제대로 하는 인간들이 있나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아니다, 없다.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운전학원에 자동차가 있어요. 뭐 승용차든 뭐 1톤 트럭이든 버스든 뭐 중장비든 뭐든 그걸 이용을 해서 비용을 내고 그 자동차를 운전해서 드라이빙하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내고 갔는데 자동차의 엔진이 전부 다 망가져갖고 차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환불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 있는데, 자, 안에 타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저쪽을 갔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조작하고 몇 바퀴 돌리고 이런 거 연습합시다. 그래서 차가 정지되어 있는데, 핸들을 죽으라고 연습해서 T자니 S자니 뭐 주차하는 방법이니 그런 거를 100년을 연습해 봐요.
과연 이 친구가 자동차를 끌고 나가서 제대로 운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똥차라도 일단은 자동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핸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 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배워서라도 일단은 똥차라도 운전해 가면서 조심성을 배우고 그래서 코스를 완주하는 걸 배운다 그러면 분명히 드라이빙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주행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굴러가지도 않는 차, 정말 좋은 차인데 없을 수도 있고 뭐 엔진이 작동이 안 돼. 근데도 다 가상으로 저기 시동 버튼을 눌러보세요 하고 막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기 뭐 6.25 때 그냥 그 전쟁에 그냥 박살나 있는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시골 아이들이 이게 뭐지 해서 가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흔들어 보면서 막 자동차 소리도 내고 막 그런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짓이죠. 놀이에 놀이. 근데 지금 학습 치료를 한다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얘의 인지적인 능력, 즉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 학습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대다수가 지능이 낮잖아요. 그러면 지능이 낮은 게 학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능에 관련돼 있는 것들의 기능을 먼저 향상을 시키고 나서 이런 각각의 학습 영역의 파트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지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학습 치료를 시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정말 쓰잘데없는 짓거리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전혀 아이에게 도움 안 될 거다. 그랬더니 아이 입에서도 정말 이제 가기 싫어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진짜 한계치에 다다라서 하는 얘기니까 끊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과연 말을 들을까? 저는 차라리 서툴러도 이왕 FI를 배웠으니 아이하고 매일 30분씩 해봐라. 당연히 선생님이 처음인데 잘할 수 있겠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나 애를 망칠까 봐요. 저는 지금 받고 있는 학습 치료가 망친 거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배웠다고 하는 것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습 치료가 망치는 거다. 그러니 배우지 마라. 하지 마라. FI를 배우라 했으면 정말 FI를 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물론 뭐 듣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이렇게 내용을 담는 것은 학습 치료라고 하는 그 허상을 쫓고 있는 엄마들과 인지학습 치료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얼마나 한심한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자동차 학원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지능이 경계선이라고 해서 결코 그 아이들이 학습 치료만으로 지능이 올라가고 학교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하고 뭐라 시켜서 조금 뭐가 좋아졌네 하더라도 삶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해요. 굳이 학교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름 몇 날 며칠을 고전하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습 치료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려면 결국은 얘가 생각하는 능력,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학습 치료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고 뭐 기발한 걸 시킨다 하더라도 얘는 다 받아 먹을 수가 없다. 저는 정말 학습치료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치료센터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 인지학습 치료를 하는 양반들이 인지치료 자체도 제대로 못하는데 더 쉽게 쉽게 몇 가지 시키는 학습치료만으로 얘를 지금 바보 멍청이 똥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줄도 몰라.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 인지기능 어느 정도 향상시키려고 하려면 FI 전문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치료센터에 하는 인지학습 치료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들은 뭐냐? 다 빈 깡통들이에요, 빈 깡통. 미안하지만 공부 쥐뿔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20만 원, 30만 원 내고 뭐 30시간, 50시간짜리 듣고 그냥 우편으로 날라오는 자격증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취직해가지고 그냥 굴러먹는 겁니다. 그거는. 뭐 몇 년 버티다 보니까 이제 인지학습 치료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지능이 낮은 아이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건 생쇼.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엄마들은 그걸로 무슨 대단한 게 뭐 될 줄 알죠. 택도 없습니다. 인지학습 치료로 초등학교를 망쳐버린 아이들 중고등학교 때 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저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 싸구려 4만 원, 5만 원짜리 동네에서 학습 치료 받던 사람들이 10만 원이 넘는 금액, 20만 원, 30만 원씩 내는 비용을 와서 지불하면서 우리 애 살려주세요. 그럴 능력을 가진 엄마 아빠들도 없을 뿐더러요. 그렇게 되면 그냥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개 5만 원짜리가 최고인 줄 알고.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더 좋은 방법들이 있고 치료사들이 배워서 한다면 굳이 저한테 비싼 내용 내지 않고도 치료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근데 정말 제가 어제도 가르치면서도 가면 갈수록 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언어 치료든 놀이 치료든 정말 아이의 가장 중요한 뇌에 대해서 너무 기초적인 지식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치료라는 걸 하고 있다. 정말 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치료사 수준은 더 떨어진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엄마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아이가 나아지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건 개꿈이에요. 절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현재 이 치료사들 수준이 이렇게까지 낮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고요. 점점 낮아질 거고 그럼에도 센터장들은 미친 듯이 엄마들이 오면 인지치료 해줄게요. 언어치료 해줄게요. 학습치료 해줄게요. 놀이치료 해줄게요. 감통해줄게요. 그렇게 상품을 팔아먹을 겁니다. 저는 정말 센터장들이 이런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를 멈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엄마들이 와서 해달라는데요. 뭐, 이렇게 뭐 생각하고 하는데, 뭐라 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면 양심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론은 선택하는 엄마들이 좀 똑똑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눈에 봐도 아닌 사람을 엄마들은 정말 이게 신락 같은 희망이다. 이거는 정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치료사들이라면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그거 다 빈 깡통이라는 거를 꼭 명심하고 FI를 알게 되거나 배우게 되었으면 정말 인생을 걸고 치료사로서 노년을 마치고 싶다면 정말 올인해서 돈 투자해서 제대로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학습 치료를 판매하는 센터장님들 정말 그 상품 아니니까 팔지 마세요. 지능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막연하게 정말 허상인 상품을 엄마들에게 권유하고 희망을 주는 것은 그 고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희망 고문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채용한 치료사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검증할 능력부터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어디서 일하다 왔으니까 일단 일해봐요. 그렇게 정말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엄마가 정말 데려왔는데 검증도 안 되는 치료사들에게 그냥 한번 해봐요라고 맡긴다라는 것은 그건 진짜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건 치료사로서의 양심을 이미 버린 사람들이고 센터로서 센터 여러 개에서 한몫 잡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뭐 직업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니까
뭐 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는 건데 뭐 어때?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 하면서 정말 수준이 떨어진 치료사들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고 있고, 정말 엄마들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뭐 평생교육원이나 어디 가서 그냥 갑자기 뭐 대학원 들어가서 그냥 뭐 졸업하고 나오면 나 이거 합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엄마들도 뛰어들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뛰어들면 정말 이게 개판이 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엄마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 아동들도 이렇게 가서 망가지는데 지능이 60대, 50대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망가질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고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이제 치료사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시지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라고 물었을 때 전부 다 그냥 멍하니 저를 쳐다봤을 때, 지금 자신들이 가장 먼저 아이가 시지각에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선생님들이 FI를 하면서 몇 년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겠지만 결국에는 이 애들이 전반적으로 시지각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다행인 거고요. 아마 그때가 되면 제가 현재 개발해서 교육하고 있는 VTS 365라는 프로그램이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때는 꼭 배우셔라.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고 들리지도 않을 거다. 당장 FI만으로도 어떻게 본전 뽑을 생각을 할 거다. 근데 선생님이 FI를 알게 되고 일단은 사용해서 다음에 베이직을 배워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그때는 꼭 VTS 365를 배우세요. 안 그러면 정말 선생님이 힘들어질 때가 올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제는 앞으로 이렇게 치료사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고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좀 씁쓸했어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치료사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달라질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어서, 정말 그냥 이제는, 교육을 좀 그만두고 그냥, 개발하는 거나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자마자, 센터에 나와서 또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 거는 누군가는 제 동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바뀌고 있구나. 이러니까 또 나에게는 기회가 있구나. 여러모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어제 뭐 교육하신 분들을 뭐 제가 세세하게 뭐 하는지도 뭐 어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그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배우러 왔으면 정말 FI에 더 많이 집중하셔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봤을 때는 정말 고민한 흔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확실히 제가 현재,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코칭하고 있는 슈퍼팀 치료사들이 저는 100배 나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제가 아직은 선생님들을 오픈하지 않는 거는 선생님들이 더 자신 있게 자신들이 오픈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지금 뭐 1년 정도 제가 슈퍼팀을 운영했는데 확실히 저한테 배운 선생님들이 이해도 빠르고 바로바로 현장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 달라서 정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웬만한 아이들은 그래도 좀 방향을 빨리 잡고 할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어떤 결정적인 변화와 효과를 만들려면 앞으로 3, 4년은 더 코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럼에도 저는 제가 가르치는 슈퍼팀 치료사들을 어디에 내놔도 저는 당당하다. 엄마들에게 추천할 수 있겠다는 강한 확신도 좀 들었고요, 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앞으로 더 이렇게 교구를 개발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슈퍼팀을 운영해서 치료사들이 자신의 센터를 차리는 쪽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심각해서
도저히 어느 센터에서도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오는 아이들도 기꺼이 또 제가 또 다시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주는데 또 집중해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저도 왠지 이렇게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허전한 느낌이 좀 들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늦둥이 아들 태어나서 이렇게 요즘 계속 이렇게 와이프랑 같이 육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다들 저한테 그때가 좋습니다라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저녁마다 아들 안아주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때의 좋은 추억을 좀 더 많이 쌓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과연 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반으로 또 교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 정말 아이의 지능이나 이런 인지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님들 해결책은 많으니까 찾아와 주시고요. 치료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손에 쥐고 그걸로 애가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쓰레기를 쥐어주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가져가겠다고 잡아 끄는 애가 과연 그 아이가 정상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무리 지능이 낮다고 쓰레기를 손에 들고 있는데 저도 주세요. 한번 만져볼게요.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치료사들이 지금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하는 거 버려야 될 때라고 저는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혹시라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제 동영상을 보고 F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제 카페에 들어와서 글을 읽다가 배우러 오실 때에는 정말 제 유튜브와 글을 더 많이 보시고 더 많은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돈 내러 배우고 돈 내고 배우러 왔는데요. 그런 마인드는 저는 조금 배우는데 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10월 마지막 주고요. 2주가 지나면 이제 11월 이제 금방 카운트다운이 될 텐데 정말 남은 한 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